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주제들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원가에 라고 해서 원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0%의 이익을 붙여서 이렇게 정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500원을 할인해서 팔았습니다. 이런 단어도 좀 보이네요. 지금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원가, 이익을 붙였고, 정가가 되었고, 할인해서 팔았다. 여기서 할인이란 말은 물건값을 깎아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500원 깎아주세요 해서 깎아준 것 같아요. 원가는 뭐냐면 보통 원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을 만들 때는 돈이 들죠. 물건을 만들 때 드는 돈 정도, 재료를 사와야 되고, 또 직원을 고용해서 물건을 생산해야 되고, 또 트럭에 실어서 이렇게 이제 가게로 옮겨야 되고, 그게 다 이제 물건을 만들고 팔기 전까지 드는 돈이에요. 원가. 그러면은 거기다 이익을 붙여야지만 이제 사람들한테 월급도 주고, 전기세도 내고, 기름값도 되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공장도 짓고. 그래서 이제 만들 때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가지고요. 가격을 딱 정해놓은 가격이란 뜻인데 이게 뭐냐면 판매할 때 받는 돈입니다. 물건을 팔 때 이 돈을 받아라 이런 거죠. 이득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죠? 대충 요런 개념 정도라고 보면은 뭐 편안하게 이해하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정가는 원가에다가 뭘 붙였다? 이익을 붙여서 파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500원을 할인해줬다. 정가에서 할인했다 그랬으니까 이거 정해진 가격에서 500원을 이따가 깎아줄 계획이에요. 생각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수학의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원가를 x1이라고 합시다 그랬고요. 뭐 이거 말 없어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x1인데 x1에다가 x의 20%만큼 이걸 더 보태서 가는 거야. x에다가 x의 20%를 좀 더 이렇게 보태주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러면 저 의자라는 건 항상 곱셈이고요. 20%란 100분의 20을 말한답니다. 이쪽에 있는 이 퍼센트란 글자가 100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20이란 글자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거 상징하는 거야. 100분의 20. 그래서 x 100분의 20이니까 이게 약분하면 5분의 1이거든. 그래서 x 더하기 5분의 1 x를 계산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계산하면 당연히 5분의 6 x가 되겠죠. 내가 지금 구한 게 뭐냐면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것이랍니다. 여기까지가 다 이익이에요. 이익이고요. 이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원가와 이익을 합쳐가지고 이제 정가를 만드는 거죠. 물건을 이제 이 가격에 팔겠어. 가 되는 것이라. 여기까지 괜찮았니? 항상 요렇게만 해주면 되고요. 요 두 줄은 나중에 더 빨라져서 없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없애지 말고 천천히 표현해서 오세요. 집에서 숙제할 때. 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저거를 어떻게 줄여줄 거냐면 그런데 이거는 x를 바깥으로 빼가지고 100분의 20이니까 이거는 1.2겠네 로 고쳐줄 거야. 이거 이제 미래의 얘기고 지금은 뭐 당장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깎아줬죠. 5분의 6이라는 가격에서 얼마 깎아줬어요? 500원을 깎아준 거예요. 500원을 깎아준 것이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300원에 뭐가 생겼다? 이익이 생겼다.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거는 그 정가에서 깎아준 돈이고요. 원래 원가가 이거잖아. 거기에서 300원을 더 벌어들인 거와 결국 같게 되었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5분의 6 x 빼기 500 이건 깎아준 거예요.
물건값을 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원래 가격에서 얼마를 번 셈이다? 300원을 더 번 셈이다 하고 식을 세우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식을 세우려면은 먼저 이 분위기와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그 이해랍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뚝딱뚝딱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오. 네, 이걸 만들 수 있답니다. 이게 모르겠는데 어떡하죠? 그렇다면은 이걸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좀 나누고 간접적인 경험을 조금씩 더 늘려갈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느낌표가 잔뜩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릴 거고요. 한 번 더 가자. 어떤 물건의 원가에다가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만들었다. 1,000원을 할인해서 팔았다. 원가에다가 원가의 30%의 이득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그랬어요. 네, 그럼 계산은 x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30. 이거 통분 다 해가지고 계산하면 100분의 130x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가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기서 깎아줬다 그랬죠, 그죠? 정가를 구했고요. 정가에서 100분의 130x에서 1,000원을 깎아줬대요. 그랬더니 결국 결과는 10%의 이익을 얻은 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여기서 100분의 30이었다가 100분의 130으로 방금 쌤 얘기 요거 두 개를 통분하면 이렇게 나와 라고 얘기했었거든. 그 통분을 지금 따라오기가 조금 어려운 거? 네.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니면 요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좀 보여주세요. 네. 그동안 계산하던 거와 별 다르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쪽을 100분의 100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1이라는 100분의 100이 될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답니다. 요걸 이제 계산하면은 x가 얼마인지 알게 됩니다. 요런 느낌 담겨 있습니다. 항상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을 잘 눈여겨봐 주라. 그럼 쫓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일을 완성한다 그랬고 언니는 12일이 걸리고 동생은 24일이 걸려요. 자, 봅시다. 일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볼 테니까요. 먼저 뭔가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해야 하는 게 오늘 있는데 뭔가 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걸 이틀 동안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4일 동안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3일 동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틀 동안 한 사람은 하루에 2분의 1씩 한 것이고요. 4일 동안 한 사람은 하루에 4분의 1씩 한 것이고요. 3일 동안 한 사람은 하루에 3분의 1씩 한 거 아니겠니? 이렇게 이제 얘기해 봅니다. 그래서 12일 동안 뭐 일을 했대. 그러면 이런 분위기라면, 이런 맥락이라면 12일 동안 일한 언니는 하루에 얼마씩 일한 사람일까요? 12분의 1씩 일을 해 나간 사람이겠죠. 동생은 24일 걸리니까 동생은 24분의 1씩 계산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았니? 네. 그래서 언니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12분의 1이었고 동생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24분의 1이었습니다. 저 언니와 동생이 같이 일을 한대요. 함께 일을 한다는 뜻이거든. 네. 함께 일을 한대요. 며칠 동안 일해야 일이 끝날까? 이랬어요. 일을 다 했다 또는 일이 끝났다. 일을 다 했다, 일이 끝났다 라는 거는 숫자 1이 되었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4분의 1 4번 더하면 1이 되잖아요. 네. 3분의 1 3번 더해도 1이 되죠. 이것 때문에. 알겠니?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요 사람과 요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 더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24분의 3이라서 8분의 1입니다. 그럼 하루에 8분의 1씩 일을 하는 사람들은 8일을 일해야 일이 끝날걸?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네, 이해 갔니? 네. 근데 뭔가 X라는 문자도 없고 좀 이상한가? 어색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자를 쓰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할 때 그럼 할게요. 개념을 사용해서는 문자를 안 써도 되게 잘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라는 거, 동생이라는 거, 그들이 함께 일하는 거 찾아가지고 8일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잘 풀었어요. 자, 이거는 거리 속력 시간인데요. 내 얘기 한번 들어보렴. 자,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머릿속에 계산기가 들어있대. 누가 말했어? 어떤 과학자가 과연 그런가? 공식이 원래 자연스럽게 들어있대요. 그런가? 한번 우리 경험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가족끼리 여행을 쭉 가고 있는데, 자 이제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는데 속도계를 보니까 속도계 이렇게 동그란 거 있죠, 자동차에 100km 이렇게 써 있어요. 땡땡. 표지판을 가다 봤는데 거리가 500km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가야 될까요? 시간, 몇 시간이나 더 가야 될까요? 5시간? 홀, 잘 맞췄네. 어떻게 알았어? 1시간에 100km. 아, 이걸 1시간에 100km 가는 걸로? 잘 읽었네. 그래서 500km 가려면 5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맞아. 속도라는 거는 사실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1시간에 또는 1분에 이 말이 속에 숨어 있어요. 그 자동차 속도계에 H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 이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속도가 나온다. 그래서 자동차를 컨닝한 그 공식이 있어. 그 기억나면 공식을 다 쓸 수는 있거든. 근데 생각해봐. 우리도 근데 너가 그거 의식한 건 아니었잖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리 500과 이 100을 보자마자 5가 나왔잖아요. 자, 이제 무의식 중에 내가 무슨 계산을 하나 한번 생각해봐. 500과 100을 곱해서 5가 나왔니? 아니. 100 나누기 500 했니? 아니. 500 나누기 100 했니? 네. 좀 자연스럽게 한 거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 지금 우리가 한 행동에 어울리는 계산은 바로 나눗셈일걸? 누구랑 누구를 나눴죠? 거리랑 속도를 나누었더니 뭐가 나온다? 시간이 나오는구나. 물론 이제 본능에 내재된 공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이 부분은 시작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건 인정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우리 둘이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합의를 본 것 같아. 아, 이 공식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최초의 공식의 탄생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속도와 시간 자리는 뒤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 분수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2분의 6은 얼마다? 3이죠. 그럼 3분의 6은 2가 되는 거랍니다. 요 자리와 요 자리는 바꿀 수 있어요. 되니?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곱하기 해도 되죠. 요 자리, 요 자리. 그래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공식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과 거리를 나누면 속도가 나온다. 또 속도와 시간을 곱하면은 뭐가 나온다? 거리가 나온다. 뭐 이렇게 만들어낸다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난 원래 이렇다고 생각했어요. 난 원래 이렇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내 본능에 묻어있다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시속 A로 2시간 동안 달린 거리라는 말을 들었어요. 난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속도와 시간을 곱하면 좋을 것 같아. 속도와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나와요. 2A 끝. X의 거리를 5의 속력으로 달린다. 시간이 뭐냐? 네, 지금 시간 구해야 하는 거죠? 거리와 속도를
나눠주면 될 것 같아. x 나누기 5 끝. 3시간 동안 일정한 속력으로 x의 거리를 걸어. 3시간 동안 x 속력 x라는 거리를 걸어. 잘못 읽었네. x라는 거리를 걸어. 속력이 얼마니? 여기 속력 보여요? 속도라고 써놨네. 속력으로 좀 고칠게요. 속도와 속력은 거의 비슷하지만 차이가 조금 있어요. 물론 지금 중학생으로서는 그냥 둘이 비슷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엄밀한 차이가 있어요. 속력에서는 더하기 빼기 부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도는요, 더하기 빼기 부호를 붙여요. 나머지는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아직 이 부분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미안하다. 속도를 다 속력으로 좀 고쳐 놓을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속도가 곧 속력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계산은 똑같이 합니다. 거리와 시간을 나누면 돼요. 거리가 x 시간이 3이랍니다. 원래 이런 물리 시간에 해야 되는 게 맞아서 오늘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속력이란 말만 씁시다. 속도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속도와 속력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원래 틀린 얘기인데 오늘 하루 정도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그렇게 갈게요. 디테일한 요 얘기가 원래는 있지만 오늘 빼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갈 때는 80, 올 때는 40. 총 6시간이 걸렸음. 하고 여기 풀이 잔뜩 해놨죠. 네. 여기 틀린 얘기는 없는데 뭔가 되게 보기가 좀 어렵다. 그럴 수 있어요. 빈 페이지를 넣고 우리끼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그리면 더 좋아. 남이 그린 거는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어. 왠지. 자, 갈 때와 그리고 올 때. 사람은 항상 오든 가든 이 세 가지를 갖고 댕겨. 거리와 속력과 그리고 시간이. 올 때도 거리와 속력과 시간. 그럼 이렇게 하면 교육받은 보람이 있는 거야. 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거리가 얼마인지 잘 몰라. 우리 다시 읽어볼까? 거리 얘기가 없어요. 시속 얘기는 있는데 거리 얘기가 전혀 없어서 거리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거리 모르겠고 갈 때 속력 80 거리 모르겠고 올 때 속력 60 시간은 80분에 x 시간이 60분에 x가 걸렸대요.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 올 때 속력이 40. 그렇구나. 참. 그렇다면 저거 40으로 고치자. 그런 거 바뀌는 건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네.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을 다 더했더니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 합이 몇 시간? 6시간 걸렸대요. 하고 식이 나왔어요.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 요 분수를 없앨 수 있을 만한 걸 곱하는 거죠. 하나 이런 식으로 앞에다 곱하면 x 중간에 곱하면 2x 68에 480 그래서 3x는 480이고요. x는 160 끝.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가 조금 보기가 왠지 글씨가 좀 많아서 좀 글씨를 싹 빼고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할 때도요. 쌤 풀이를 좀 그림처럼 하려고 좀 애를 많이 써요. 그림 그리듯. 글자 너무 많이 안 쓰고 글자는 필요한 것만 좀 쓰고 그래요. 근데 다른 이유는 없어요. 보기 좋아서요. 보기가 좋다 보니까 이해가 좀 잘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노력을 좀 하면서 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건 아니고 그냥 나도 막 혼자 하다가 이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또 모르겠어. 너도 이제 너 나름대로 하다 보면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그런 개성을 잃지 말고 꼭 살리세요. 나중에 저는 이게 좋아요 라고 얘기해주면 나는 너가 좋아하는 그걸로 설명을 대신해 줄게. 예, 쌤은 이거 하나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너가 이제 그런 어떤 공부를 할 때 있어서 개성을 좀 찾는 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자,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갔다가
그렇지. 그럼 집에서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갈 때가 있고 다시 올 때가 있겠죠. 갈 때 올 때 거리와 속력과 시간이 따라다녀. 이게 과학이자 현실이에요. 10으로 갔다. 5로 네, 뛰어왔다. 사람의 평균 걸음거리가 한 3km 정도 된대. 시속 3km. 현실감이 있다. 근데 내가 자전거로 50km까지 내봤거든. 자전거로. 근데 자전거 10km면 진짜 천천히 간 것 같아. 내리막길에서 밟으면 금방 50km 나오는데. 아니야.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 너무 잘못 알았겠지. 50km 너무 빠른데. 결국 어렸을 때 차랑 부딪혔어.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자전거 안 타. 너무 쇼크를 먹어가지고. 네, 자전거 탈 때 조심하세요. 네. 일단은 갈 때 시간이랑 올 때 시간이랑 해가지고 1시간 30분이 걸렸답니다. 10분의 x 더하기 5분의 x 해서요. 그게 1시간 30분인데 이거 뭐 시간과 분이 이거 어떡하지? 조금 갈팡질팡 마음이 우왕좌왕 막 이래. 자, 약속 알려줄게요. 모든 사람들은 이 약속을 지킵니다. 시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1시간에 란 뜻이 이제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을 시간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면 1이라고 하고요. 30분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60분의 30 시간으로 바꿔서 1 더하기 2분의 1인 2분의 3 시간이 지났다를 꼭 고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말이 안 돼요. 요거 이렇게 꼭 고쳐야 됩니다. 네, 잠깐만 멈추고. 약속만 잘 지킨다면 크게 어려운 일은 없고요. 다시 한번 분을 시간으로 고칠 때 사용한 재주는 뭐냐 하면 분을 60으로 나누면 시간이 되는 거죠. 알겠느냐? 네.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집에서 공원까지 가겠다는데요. 근데 이제 시속 4로 걷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렇구나. 그다음 시속 3으로 걷는 사람이 있나 봐요. 거리는 뭐 똑같겠죠, 그죠? 둘 사이의 거리는 똑같을 거고요. 자, 그럼 4가 빠른 사람이고 여기 3으로 걸은 사람은 좀 느린 사람이라 요렇게 계산하면서 속으로는 이 시간은 조금 걸렸고 이 시간은 좀 많이 걸렸을 거야 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누가 20분 빨리 도착했다 그랬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빨리 도착했게? 시속 4. 이 사람이 좀 네. 빨리 도착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부터 추론인데 먼저 도착한 사람이 20분을 기다려 주어야 나중에 도착한 사람 시간이랑 똑같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식이 나올 수 있어요. 준영 들어와. 다시 한번 먼저 도착한 사람이 20분을 기다려 주어야 나중에 도착하는 사람과 시간이 같아집니다. 이 생각이 과학이거든. 네. 이 생각이 하기가 다들 어려워서 이 문제를 힘들어 하는 거야. 그냥 계산하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별거 없어요. 이게 계속 똑같지 않나요? 아까부터 계속 거속시 계속 이거밖에 안 해요, 진짜. 끝까지 그것만 할 거고요. 나머지는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이제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시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때는 모든 시간을 전부 다 분은 안 돼. 그래서 20분은 뭘로 고쳐야 돼? 60분의 20 시간인 3분의 1 시간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 자리가 사실은 뭐로 바꿔야 돼? 3분의 1로 교체가 돼야 제대로 된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게 계산할 준비가 잘 끝난 식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계산해서 x가 얼마인지 찾으면 됩니다. x가 뭐지 근데? 해석할 수 있어요. x가 뭐죠? 거리. 그렇죠. 거리죠. 잊지 않았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한 편의 소설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또 똑같아.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상황이 조금 달라서 아까 추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고생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런 것만 주구장창 할 거거든. 이게 종류가 한 6개씩 있어요. 서로 다른 상황이. 오늘은 한 2개 정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자, 집이 여기 있는데요. 동생이 집을 출발해서 쭉쭉 걸어가고 있대요. 이렇게. 자, 그러는 동안 10분 동안 형은 집에 있었어요. 이렇게 집에 놀고 있다가 이제 가야자고 빨리 걸었어. 빨리. 그럼 천천히 걷는 동생과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얘기가 다야. 동생과 10분을 놀다가 출발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만났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 걸맞는 추리들을 해 나가야 돼요. 지금 뭘 알아야 되냐면 거리와 속력과 시간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야 돼요. 형 거랑 동생 거. 거리와 속력과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러면 두 사람이 간 거리가 서로 어때요? 모르지만 똑같은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모르는데 똑같으면 X인 거죠. 속력은요? 분속 40, 분속 동생이 좀 느려요. 동생이 40, 형이 60인데 오늘 분속이라는 말을 쓴 거 보이죠? 1분의 시속이랑은 다른 거야. 그래서 분속이라는 말을 썼으므로 이 단원에 나오는 모든 시간의 단위는 전부 다 분을 써야 됩니다. 이 말 때문이에요. 시간, 1시간, 2시간 이런 말이 있더라도 다 분으로 고쳐야 된다. 네, 요거 하나 조심하고요. 그럼 이제 형이 이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은 60분에 X, 동생이 가는데 걸린 시간은 40분에 X입니다. 형이 빠른가요? 동생이 빠른가요? 형이 빠르죠. 그럼 형의 시간이 더 작고 동생의 시간이 더 커요. 그럼 이 텅 빈 공간을 어떡하지? 10분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형이 10분 놀고 있다가 얼른 뛰어가서 시간을, 그럼 동생이 내내 걸어간 시간과 똑같을 것 같아 해야 식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네. 생각해야 식이 나오는 거고 이해해야 식을 만드는 게 쉬워요. 네. 공식처럼 외우는 거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어요. 좀 가니? 네. 아, 다행이다. 아무튼 집에서 복습할 땐 다시 모르는 순간이 와. 그때는 다시 얘기할게. 알겠죠? 그때 이제 뭐 때문에 혼란스러운지 되게 그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이 줄을 읽을 때 뭔가 좀 혼란이 온다 라든가, 이 생각을 하려 하니까 여기서 뭔가 얻을 수가 없다 라든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조금만 더 구체적이면 좋아. 구체적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식을 세우려고 하는데 뭔가 뜻대로 잘 안 되는데요. 막 이런 말들이 더 구체적인 것이랍니다. 이 정도면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쌤은 이제 대충 눈치 보면 알긴 아는데 너를 위해서야. 이게 너가 그렇게 해서 내가 어디를 잘 뭐 때문에 모르는지를 천천히 깨달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반복되면은 나중에는 풀지는 못해도 뭘 모르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땐 거의 해결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소금. 마지막이야. 근데 뭐 되게 복잡하네 또. 이것도 잘 쓰면 되게 단순하게 할 수 있어. 일단 농도가 무엇인지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비커 속에는 무게라는 게 있죠. 이 비커의 무게는 없는 걸로 칠게요. 자, 컵의 무게는 신경 안 씁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할게 라는 뜻이야. 가정이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하자. 이 속에 소금이나 설탕 같은 게 녹아 있을 거예요. 응, 들어와. 거기서 가도 되고. 편한 데 있어. 전체 무게가 있고요. 전체 무게 속엔 소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금 말고 뭐가 있냐면 물도 이렇게 들어있을 거라서요. 그 두 개를 합친 게 이제 전체 무게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금, 물 이렇게 불러. 그냥 전체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무게가 100g인데 소금을 20 집어넣었어. 그럼 맛이 얼마나 짤까? 20%. 네, 100분의 20만큼 짜가올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300인데 25에 소금이 들어있어. 그럼 얼마나 짜갑니? 그러면 300 중에서 소금 25 집어넣은 만큼 짜겠죠.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농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 분수를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건 이제 좀 1번은 그냥 농도라고 부를게요. 그냥 농도이고요. 2번은 거기다 만약에 내가 100을 곱하잖아요. 그럼 그땐 퍼센트라고 불러도 이건 이제 퍼센트로 표현해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쓰라는 얘기는 계산한 거에 100을 곱해라 이런 뜻이야. 그러면 그 결과가 퍼센트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의 소금물, 5%의 소금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제 지금 배운 수업으로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물이 있는데 200g 짜리다. 농도는 얼마다? 10%다. 여기 10%다. 이렇게. 즉, 그 안에 소금이 얼마 들었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200분의 x가 200분의 x의 100을 곱한 게 10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x는 얼마? 20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알겠니? 네. 요런 이야기. 5%의 소금물이 됩니다. 네, 5%의 소금물이 되기를 바라고 있군요. 근데 뭘 넣는다 그랬죠? 200g의 물을 더 넣는다고. 물만 넣는 거네요. 그럼 무게는 늘어나겠죠? 네. 소금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그렇지. 너가 지금 과학적 관찰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안 늘어나. 소금은 그대로예요. 근데 무게는 400이 되는 거죠. 미안. 200g의 물을 넣겠다는 뜻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읽었네요. 몇 g의 물을 더 넣으면 좋겠니? 그랬어요. 200g에다가. 그랬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더 물을 넣어야 될까? 이죠. X 얼마인지 우리 다 구했잖아. 얼마였더라? 방금 전에 계산한 거. 10%, 그렇죠. 20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무게가 200 더하기 X로 변할 겁니다. 알겠니? 네. 네.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이제 두 가지예요.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보여줄게요. 이제 의미대로 하자면 농도는 전체 무게분의 소금 같은 거에다 100을 곱하면 이제 나오는 거니까 해서 x를 추측하고 구할 수 있어요. 이건 귀찮아 이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읽는 법을 조금 변형해서 만든 풀이법인데요. 자, 200의 10%가 소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200의 10%가 소금이다. 그래서 200 곱하기 200의 10%라 그랬죠? 의는 곱셈이고 10%는 100분의 10인 거야. 200의 10%, 200의 100분의 10. 이해가니?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한 번 더 하자. 200 더하기 x의 몇 퍼센트? 5%가 누구다? 20이다. 이렇게. 그래서 200
더하기 x의 5%가 20. 20이죠? 그럼 200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5는 20. 20이야. 이렇게. 여기가 이제 x가 분수로 내려가지 않고 x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하기 조금 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같이 얘기해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지금 본 거예요. 식을 세우는 건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네. 섞는답니다. 6%의 소금물과 9%의 소금물 200g을 섞어서 8%의 소금물을 만들고 싶다. 여기 무게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면 무게를 밖에다 쓰고요. 여긴 소금 자리 6%. 또한 여기는 무게 자리 200g의 무게, 농도는 9% 합칠 거래요.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자. 합치면 안에 있던 소금들이 서로 합쳐질 거예요. 무게가 서로 합쳐질 겁니다. 이 생각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퍼센트는 절대 더할 수 없어요. 6이랑 9랑 더해서 15라고 쓰면 절대 안 돼요. 자, 왜 그런지는 잠깐 남겨놓을 텐데 요거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좀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퍼센트는 더하면 안 된다. 자, 무게는 x 더하기 200이 될 거고요. 소금 계산할게요. x의 6%가 전부 다 소금이야. x의 6%가 소금이니까 x 곱하기 100분의 6이에요. 100분의 6 x입니다. 약분은 좀 나중에 할게요. 200에서 9%가 전부 다 소금이야. 200의 9%가 소금 200 곱하기 100분의 9의 18에 소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합쳐지면 100분의 6 x 더하기 18이랍니다. 알겠니? 그래서 8%의 소금이 됩니다. 그랬으니까 한 번 더 x 더하기 200의 8%가 바로 소금이야. x 더하기 200의 8%가 소금이야. 이렇게. 그랬더니 좀 이거 계산할 만한 식이 되겠는걸. x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계산하면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산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있죠?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수학이란 언어로 새롭게 표현하는 거. 이게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는 동안 일이 아마 이렇게 굴러가는 게 맞을 거야 라는 뭘 하고 있어요? 추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관찰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을 거야.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쌤이 계산을 안 하잖아. 계산 잘하니까 연습하면 되는 거고 너가. 그래서 계산 외에 이런 걸 더 배우고 있다는 거야. 중학교 수학이 이런 점이 되게 좋은 거랍니다. 그래서 계산에 눌려서 계산만 보이면 시야가 아직은 좁아진 거거든요. 시야를 좀 넓게 가지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들어와 있는 건가? 내가 도대체 뭘 이해해야 하는 거지? 어떤 기호와 어떤 숫자들을 조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될까? 만약에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추리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완벽한 문제를 잘 푸는 비법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푼다면 아마 뭐 문제 푸는 기계가 되기보다는 생각이 조금 더 잘 되는 그런 일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그래서 항상 너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무슨 기계인가 이런 생각보다는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면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느껴도 괜찮겠어요. 그동안에 고생했잖아. 이 계산하느라. 이거 도대체 왜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어요.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조금 고생했어. 네, 다음 시간에는 뒷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계획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는 다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풀기가 많이 어려우면 강의를 듣고 강의에서 푼 거 한번 따라 해본 다음에 오세요. 계산 연습은 아직은 게을리하면 안 된다. 네. 근데 다행히도 여기서 계산 연습을 계속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게을리 하고 싶어도 게을리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 좀 괜찮았니? 네. 네.